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그리고 어제도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되도록이면 푸실 때 한 번은 이론 먼저, 한 번은 실기 먼저 그것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실기 같은 경우에는 결산만 제일 마지막에 푸시면 돼요. 그래서 뭐 조회 먼저 해도 되고 일반 전표 먼저 해도 되고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뭐 조회 먼저도 해보고 메인 매출 전표 먼저도 해보고 그렇게 섞으셔도 지장은 없어요. 근데 꼭 결산은 마지막에 하셔야 돼요. 왜냐면 결산은 몇 월 며칠이에요? 12월 31일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주의해서 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인데요. 1번에 경영진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요거 정답으로 은근 1번 잘 나와요. 근데 지금은 정답 1번 아닙니다. 그래서 작성과 책임에 대해 그 표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도록 되어 있어요? 경영진이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2번 우리 재무제표에는 거기 보시면 재무상태가 재무상태표고요. 경영성과가 뭐예요? 손익 계산서. 현금 흐름이 현금 흐름표. 그 다음에 자본 변동이 뭐야? 자본 변동표. 그래서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중요하지 않으면 통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합계정이라고 일명 표현하는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거 하나 아니죠. 여러 개 합치는 거죠. 그 다음에 매출 채권, 그 다음 뭐요? 매입 채무. 이런 것들은 합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거기는 합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그러니까 다 맞는 얘기인데 그 마지막 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없다가 아니고 있다가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잉여금에는 두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주식과 관련된 걸 무슨 잉여금? 자본잉여금. 그 다음에 일해서 돈 버는 걸 무슨 잉여금이라 그래요? 이익잉여금.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2번은 우리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연결재무제표. 그래서 우리가 원가명세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잉여금, 처분계산서, 마지막 어디요? 재무상태표.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그래서 몇 번이요? 1번.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나오시면 틀리시면 안 돼요. 정답은 1번입니다. 실제 물량 흐름 나오면 선입선출법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제라는 게 말 그대로 진짜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편의점을 해요. 선입선출법으로 팔 거예요? 후입선출법으로 팔 거예요? 선입선출로 팔겠죠. 맞죠? 왜냐면 옛날 거 먼저 팔고 새 거는 언제 팔아요? 나중에 팔죠. 그래서 실제 물량 흐름 나오면은 무슨 법이에요? 선입선출법입니다. 근데 거긴 무슨 법이라고 써 있죠? 후입선출법. 후입선출법으로 팔면 망해요. 그 회사는 100%. 왜냐면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가면 갈수록 물가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최근에 산 게 무조건 비쌀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정답은 1번. 그래서 그거 좀 잘 봐두시고요. 4번은 어렵습니다. 요거는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개발비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일단 요게 기억나셔야 돼요. 우리 배운 것 중에 개발비는 무슨 자산? 무형자산. 연구비 및 경상 개발비는 판매비와 뭐요? 관리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래서 일단 가는 맞아요. 무형자산이 아닌 거. 그래서 가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1번, 3번, 4번이 다 가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나 생산 전 모형의 설계 및 제작 비용. 요거는 무형자산이에요. 왜냐면 개발을 하려면은 모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제작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나는 맞고요. 그 다음에 다 기계장치의 무슨 원가요? 취득원가. 기계장치는 우리 뭘로 처리하죠? 기계장치로 처리하죠. 그래서 가하고 다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이건 어렵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죄송하지만 제가 봤을 때 90% 이상은 찍지 않을까. 왜냐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 말이 그 말 같아요. 이렇게 나오면 어려워요. 그 다음에 라 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요거는 무형자산에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이 그 개발을 하기 위해서 기계를 돌린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무형자산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제품에 대한 여러 대체안의 탐색, 평가 비용, 요건 연구비예요. 왜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테스트 해보는 걸 연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5번. 우리 자본금 어떻게 구하죠? 주식 발행수 곱하기 무슨 가액? 액면가액. 그래서 1번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우리 자산은 부채 플러스 뭐라 그랬죠? 자본이라 그랬죠. 그래서 보시면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예요? 부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왜냐면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당기순이익. 우리 당기순이익은 재무상태표에서 구해요? 손익계산서에서 구해요? 손익계산서에서 구하죠. 우리 손익계산서는 수익하고 뭐만 나오죠? 비용 나오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자본이거든요. 어디라고요? 자본. 그러면 수익 비용하고는 관련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몇 번이요? 3번. 그러니까 다 맞는 말인데 마지막 그 당기순이익 때문에 틀린 거예요. 당기순이익에 반영되면 안 돼요. 왜냐면 거기 미실현이라고 써 있잖아요. 우리 수익은 무슨 주의라 그랬어요? 실현주의라 그랬어요. 무슨 주의요? 실현주의. 비용은 발생주의라고 했었죠. 그러면 거기 미실현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리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4번 우리 이거 외웠잖아요. 이익잉여금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몇 가지요? 두 가지. 그래서 이익준비금하고 끝에가 적립금.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 정의 현금 배당의 몇 분의 몇? 10분의 1. 자본금의 2분의 1.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은 컨트롤 F로 열심히 찾으시면 답 나오죠. 정답은 2번에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 얘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2번. 6번 같은 건 틀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건 머리로 푸는 게 아니라 손으로 푸는 거잖아요. 컨트롤 F로 찾으시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7번 우리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이 있었고요.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이 있었습니다. 둘 다 총액주의예요. 그 다음에 자본만 상계 처리예요. 요거는 세무 때 중요합니다. 그때 이제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구분해서 표시예요. 그 다음에 구분해서 뭐예요? 계산이에요. 그 다음에 어저께 나왔었던 무슨 배열법? 유동성 배열법. 그 다음에 비용은 무슨 주의라고요? 발생주의. 몇 년 기준? 1년 기준. 수익은요? 실현주의. 그 다음에 아까도 적었었는데 잉여금은 나눠야 돼요. 자본잉여금하고 이익잉여금으로. 그 다음에 돈 벌려면 뭐 써야 되죠? 돈 써야 되죠. 수익비용 대응해야 되고 가짜 계정은 뭐 하지 말아라? 쓰지 말아라. 그래서 수익은 실현주의, 비용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수익과 비용은 순액이 아니고 뭐라고요? 총액. 그래서 정답은 3번. 8번은 요게 기억나셔야 맞출 수 있습니다. 매출원가는 기초상품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마이너스 타계정 대체. 그 다음에 순매입액은 총 매입액 플러스 부대비용 마이너스 매입한출 및 애누리 마이너스 매입 뭐요? 할인. 있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총 매입액 150이에요. 매입시 운반비 얼마 있었죠? 5만원. 그래서 순매입액은 155만원. 그 다음에 기초가 3만원. 그 다음에 155만원. 기말이 얼마요? 만원.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은 157만원 나오나요? 정답 몇 번이요? 4번. 이 정도는 맞춰야 됩니다. 이거는 공식만 기억나면 맞출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9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뭐라고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러면 뭐가 기억나야 되죠? T자가 기억나야 돼요. 뭐가 기억나야 돼요?
T자. 우리 T자 외웠어요? 안 외웠어요? 외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T자 보시면 아이고 이거 아닌데. 제공품이 있었죠. 제조원가 명세서. 그래서 기초 제공품,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기말 제공품. 그래서 1번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우리 재료비 구하는 공식. 그래서 재료비는 기초 원재료 더하기 단기 원재료 매입액 빼기 뭐요? 기말 원재료. 그러면 기말이 기초보다 작을 경우 직접 재료비는 단기 매입 원재료비보다 커진다. 맞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게 크단 얘기예요? 작단 얘기예요? 작단 얘기예요. 그러면 빼기가 작으면 여기 기말 원재료가 빼는 거잖아요. 빼는 게 작으면 결과값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지겠죠. 왜냐면 조금 빼니까. 많이 빼면 작아지겠지만. 그래서 2번 맞고 3번도 맞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2번이나 3번이나.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요거는 요거를 좀 기억하셔야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우리 그때 노무비하고 제주경비 있었죠. 그래서 차변에 전월, 성급액, 당월, 지급액, 당월, 미지급액, 그 다음에 대변에는 나머지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단기말 미지급 급여가 전기말 미지급 급여보다 뭐하대요? 작대요. 그러면 단기 지급액보다 발생액은 단기 지급액보다 뭐한다? 커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당월 미지급액 있죠. 요게 전기말 미지급보다 뭐하대요? 작대요. 네, 우리 그러면 차변과 대변은 항상 어때야 되죠? 같아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요. 이걸 좀 풀이를 해드리면 여기가 전기 미지급액이 되는 거고 단기 발생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단기말 미지급급여가 전기말 미지급급여보다 작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10원이면 여기는 20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단기 발생액이 30원이면 단기 지급액은 4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단기 발생액이 커요? 당월 지급액이 커요? 지급액이 크죠? 근데 거기 보시면 발생액이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9번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4번. 근데 이거 되게 어렵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 금액 넣는 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걸 맞추시려면 두 개를 이해해야 돼요. 하나는 지문에 있는 말. 누가 누구보다 크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차변과 대변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거 갖고 맞추는 문제인데 쉬운 문제는 아니세요. 그래서 10번을 틀리면 안 돼요. 10번, 11번, 12번. 왜냐면 이거는 다 우리 외운 거에 있었잖아요. 10번 보시면 단기총 무슨 원가요? 제조원가. 그래서 우리 단기총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더하기 직접 경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 우리 재료비 구하는 공식 어떻게 되죠? 기초 원재료 더하기 단기 원재료 매입액 빼기 기말 원재료. 단기 원재료 재고 증가액이라고 보이세요? 그게 기말 원재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재고라는 게 남은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얼마 늘어났대요? 2만원. 제공품은 필요 없어요. 왜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안에 제공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거 이해 안 되신 분은 빨리 T자 다시 외우세요. T자 짧은 거하고 긴 거 그리면 단기총 제조원가가 요거 4개잖아요. 아이고 제가 2만원이라고 썼나요? 20만원. 그 다음에 제공품은 쓸모없어요. 그 다음에 원재료는 얼마예요? 250이에요. 그러면 250에서 20 빼면 얼마 돼요? 230. 그 다음에 재료비는 얼마 나왔어요? 230. 노무비 얼마요? 120. 간접비 얼마요? 180. 합치면은 530. 몇 번이요? 1번.
이제 계산 문제는 공식 모르면 못 풀어요. 일단 첫 번째로 공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못 푸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다 똑같아요. 뭐냐면 문제를 보면 공식이 기억 안 난대. 그 본인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요 공식 나왔을 때 요거다 정도밖에 못 해드려요. 일단 요게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암기 빨리빨리 하시고. 그 다음에 종합원가죠. 우리 개별원가 계산하고 무슨 원가 계산 있었죠? 종합원가 계산 있었죠. 이거 진짜 잘 나와요. 거짓말 조금 더 못해서 시험이 1년에 6번 보거든요. 3번 이상은 나옵니다. 이거 관련된 거. 난이도는 차이는 있지만. 그 다음에 소품종 무슨 생산이요? 대량 생산. 그 다음에 작업 지시서, 제조 지시서. 그 다음에 작업 원가표. 그 다음에 공정하고 뭐요? 완성품 무슨 양? 환산량.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뭐하다? 중요하다. 누가 중요하다? 기말 제공품. 그래서 정답은 가장 옳은 거죠? 1번 아니고 정답은 2번이에요. 단일 종류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무슨 생산이요? 대량 생산. 그 다음에 12번 우리 보조부문 배부 방법에 몇 가지 있어요? 3가지 있어요. 그래서 직접 배부법, 그 다음에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그래서 직접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가 뭐 할 때요? 중요하지 않을 때. 단계는 배부 순서를 정해라.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절충 단계. 상호는 가장 정확, 계산은 복잡. 그래서 보시면은요, 1번 최초 배부되는 부분의 경우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부분에 배부된다. 맞아요. 그 다음에 보조 부문의 배부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다른 보조 부문과 제조 부문에 배부하는 방법 맞고요. 그 다음에 보조 부문의 순서에 따라 배부액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1번, 2번, 3번 무슨 말인지 몰라도 4번은 단계 아니잖아요. 가장 정확한 건 뭐라고요? 상호죠. 우리 정답 몇 번이요? 4번.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이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이제 지문하고 뭐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매칭하는 연습. 그래서 이것도 안 되는데 답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찍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이거는 오전 오후반 이런 거 상관없이 다 똑같은데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쉽게 가고 싶어 하세요. 근데 처음부터 쉽게 가면요 나중에 힘들어요. 공부할 때는 좀 어렵게 하셔야 회사 가셔서 편해져요. 제가 해본 결과 쉬운 길로 가던 사람은 조금만 어려우면은 못 견뎌요. 해본 적이 없어서. 근데 좀 어렵게 초반에 좀 배우신 분들은, 그 어렵다라는 게 뭐 진짜 어려운 게 아니고 초반에 좀 고생을 하셔야 후반에 좀 편하긴 합니다. 근데 그 말이 꼭 이 말이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이제 그런 경우는 아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것도 있어요. 뭐 저도 그렇게 딸을 키우고 있긴 하지만 저도 반성 중인데 애한테 너무 잘해주죠. 요즘 부모님들 다. 그래서 애들이 취업하면 오래 못 버텨요. 생각보다. 왜냐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조금만 받으면 그걸 못 견뎌요. 왜냐면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면 갈수록 젊은 사람들이 일 안 할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시대가 그런 시대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게 공부도 보면은 초반에 좀 쉽게 하시면은 나중에 어려운 거 나오면 못 해요. 왜냐면 해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도전하는 정신도 없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취업하신 다음에 저기 어느 정도 직급 올라가신 다음에 보십시오. 제가 장담하는데 신입 직원 오면은 뒷목 잡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말도 안 들어, 말귀도 못 알아들어,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해. 그러니까 젊은 꼰대라는 용어도 생겼잖아요. 자기가 당할 때에는 욕 그렇게 하다가 올라가면 똑같은 짓 하고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안 그러면은 내가 못 버티니까. 그 다음에 13번. 이거 어저께인가 그저께 똑같은 문제 있었어요. 우리 월합계 세금계산서라고 있다 그랬죠. 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며칠까지 발행해야 된다 그랬어요? 10.
근데 거기 3번에 보시면 며칠까지 발행할 수 있대요? 14일.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그래서 세금계산서 원칙은 공급 시기예요. 근데 예외는 다음 달 며칠까지라고요? 10일까지. 그래서 세금계산서는 아무리 늦어도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셔야 되고, 전송은 발행일 무슨 날? 다음 날. 요것도 가끔씩 물어봐요, 시험에서. 자주는 아니긴 하지만. 그 다음에 14번, 이것도 한 두세 번? 그렇게 많이 알려드리진 않았어요. 환급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환급하고 조기 환급. 일반 환급 며칠? 30일. 조기 환급은 15일.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2번. 그리고 조기 환급은 아무나 해주는 건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경우에 해주냐면은 수출하거나 시설 설비 등에 투자했을 때.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게 있으면은 국가에서 뭐 해주는 거예요? 빨리빨리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죠. 그 다음에 시설 설비에 투자했다는 얘기는 직원을 더 뽑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시설 설비라는 게 대표적으로 건물을 짓는다거나 기계를 산다거나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문제는 실질적으로 두 개잖아요. 이 두 개 해결 못하면은 나중에 어쨌든 문제가 될 건데, 하나는 취업률. 취업률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요. 예. 저희 동네도 코딱지만한 동네인데 무인 상점이 3개가 들어왔어요. 무인 편의점 하나랑 이제 무인 아이스크림 2개. 예. 근데 앞으로 무인으로 엄청 많이 바뀔 거예요. 옷가게도 이제 무인으로 바뀔 겁니다. 이미 서울에 한두 군데 있어요. 그리고 치킨도 누가 튀겨요? 기계가 튀기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요건 이제 취업률을 올려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환급이 생기면은 빨리빨리 주겠다. 그래서 며칠이라고요? 15일. 그 다음에 15번, 서초는 2020년 11월 20일 중부에게 기계장치를 1100만원 공급하고 어음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2021년 2월 10일 중부에 부도가 발생하여 은행으로부터 부도 확인했죠. 요건 전산세무 2급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부도 나면은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해야 돼요. 요건 세무 때 배워요. 회계에선 요거 한 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몇 월 달에 부도 났대요? 2월 달에 부도 났대요. 몇 월이요? 2월. 그러면은 2월에서 6개월 더하면 몇 월이 되죠? 8월이 되죠. 그러면 정답이 3번 같은데 정답은 4번이에요. 왜 4번이냐면 대손세 공제 신고서는 확정 신고만 가능해요. 무슨 신고요? 확정 신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2기가 7월에서 몇 월까지예요? 12월까지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근데 이렇게 나오면 요렇게는 맞춰 주셔야 돼요.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6번, 7번, 8번, 그 다음에 얘 좀 어렵고 11번, 12번, 13번, 14번. 그나마 요게 좀 맞출 만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네, 예정 신고예요. 근데 제가 지금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확정 신고만 된다는 얘기는 예정 신고 꼭 포함해서 들어간다 그 뜻이에요.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시는데 지금 이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만약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확정 신고가 제가 몰라서 이렇게 써드린 게 아니에요. 확정 신고 몇 월에서 몇 월이에요? 10월에서 12월이죠. 근데 6개월 경과하면 몇 월 달이에요? 8월이죠. 그럼 8월 달은 신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대손은 확정 신고만 가능한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1기하고 2기로. 뭘로 봐야 된다고요? 1기하고 2기. 그 다음에 넘기세요. 그리고 15번 풀 시간에 딴 거 하세요. 지금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 지금 보면 둘레, 여섯, 여덟, 10개죠. 제가 앞에 써드린 번호가 몇 개예요? 10개예요. 그러면 이럴 때 붙어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일반적으로 맞출 수 있는 거 적어드리면 8개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요렇게 나오면은 붙을 정도로 준비는 하셔야 돼요. 15번은 걱정 마십시오. 찍어야 돼요, 어차피. 왜냐면 앞으로 없어요.
그 다음에 1번 보시면 원가명세서, 그 다음 뭐요?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잉여금, 그 다음 뭐요? 재무상태표. 그래서 거기 보시면 원가명세서의 수선비 330만원 중 45만원은 제조가 아니라 어디래요? 영업이래요. 그러면 이게 먼저 돼야 됩니다. 뭐가 먼저 돼야 되냐면 그 원가명세서에서 330에서 얼마를 빼요? 45만원을 빼요. 그래서 꼭 뭐 갖고 다니시라고요? 계산기. 계산기 진짜 갖고 다니셔야 돼요. 시험장 가갖고 또 진짜 감독관 잘못 만나갖고 계산 때문에 떨어졌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280 얼마요? 5만원. 그래서 일단 요거 먼저 해주시고, 원가명세서 가셔서, 여기 수선비 얼마요? 285. 그 다음에, 보시면, 얘 적어야 되죠. 누구 적어야 돼요? 단기제품 무슨 원가? 제조원가 291, 959, 빵빵빵.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실수할 게 정해져 있는데 291, 959, 빵빵빵. 여기에서 뭐 실수하기 좋냐면 여기 수선비에다가 얼마 더해줘야 돼요? 45만원 더해줘야 돼요. 이거 깜빡하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 진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있는 수선비 있어요? 없어요? 있죠. 320에다 얼마 더하라고요? 45만원. 그래서 얼마로 바꿔주셔야 돼요? 365.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을 적으셔야 돼요.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이거는 웬만하면 안 틀릴 거예요. 근데 요거는 깜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121, 091, 빵빵빵.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요? 얘 나오고, 잉여금. 여기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으면 고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누구 적어요? 미처분. 그 다음 미처분이 145, 591, 빵빵빵.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요? 재무상태표. 맞아요? 틀려요? 맞죠? 끝. 그러니까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요거예요. 그리고 이것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거 중에서 하나라도 틀리면 그냥 틀린 거예요. 부분 점수 이런 거 없어요. 뭐 4개 넣는 거니까 하나 틀리니까 3점 주겠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실 때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인터넷 뒤져보다 보면은 인터넷 뒤져서 나온 거 이상하면 꼭 물어보세요. 종종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인터넷을 신봉하시는 분. 신봉하셔도 되는데 거기에 돌아다니는 뭐 못 틀리면 몇 점 이런 거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저도 몇 번 봐서 아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규 거래처 가셔서 신용카드 가서 996, 06 무슨 카드요? 수여카드. 그 다음에 9404-1004-4352-5200. 그 다음에 무슨 용 카드예요? 사업용. 그 다음에 결제 계좌가 무슨 은행이요? 수협은행 54-633 52-5432-1.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카드 번호하고 계좌 번호 치실 때에는 꼭 다시 표시하셔야 돼요. 이거 안 넣으면 틀립니다. 그런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506 가셔서 재수당 가서 대체조개 몇 번이요? 6번 자격수당 지급. 7번 직책수당 뭐요? 지급.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 2번, 3번은 꼭 맞춰야 돼요. 왜냐면 1번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쉽게 나오면 맞출 거고 꼬아 넣으면 못 맞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 버전만 제가 하는 것만 10가지가 넘어요. 그래서 A가 나올지 B가 나올지 C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1번은 솔직히 가서 문제 봐봐야 하는 거고 2번, 3번은 맨날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2번, 3번 안 틀리는 게 일단 1차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전표 7월 2일 외상매입금 얼마요? 1500 마진. 그 다음에 대변에 어음 줬죠. 무슨 어음이요? 지급어음 50%니까 750. 여기도 마진.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받았어요? 면제 받았죠. 면제 받은 뭐예요?
채무면제 이익. 그리고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거 계속 가르쳐 드리는데 안 하시는 분은 계속 안 해요. 제가 모르면 그냥 넘어가라 그랬어요. 쳐보라 그랬어요. 쳐보라 그랬잖아요. 여기 키포인트가 뭐예요? 면제. 채무면제 떠요, 안 떠요? 떠요. 시험장 가서 이런 운이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 돼요. 100%내 능력으로 해결하겠다. 그러면 좋기는 한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10월 1일 회사는 10월 1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현금 배당 8만원에 중간 배당을 뭐 했어요? 결의했죠. 죄송한데 이거는 못 맞춥니다. 왜냐면 이것도 세무 문제예요. 그래서 2월 이익 잉여금 얼마요? 8만원. 그 다음에 무슨 배당이요? 현금 배당. 미지급 배당금 얼마요? 8만원. 이거 맞추려면 일단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여러 번 적어드렸는데 배당에는 현금 배당하고 무슨 배당 있다 그랬어요? 주식 배당. 그 다음에 받을 때하고 줄 때 있다 그랬죠. 그래서 받으면 무슨 수익? 배당금 수익. 주식 배당하면 회계 처리 안 하고 수량과 단가만 뭐 한다고요? 재계산. 그 다음에 줄 때는 바로 준다, 나중에 준다? 나중에 준다. 그래서 미지급 뭐야? 배당금. 미교부 주식 배당금. 그러면 꼭 이거 물어보세요. 뭐 물어보시냐면은 여기 보시면 무슨 배당이라고 치죠? 중간 배당 치죠. 중간 배당 치면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요건 안 써요, 저희 시험에서는. 그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시험 문제 때 주식 문제 안 나오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계속 문제 풀 건데 주식 문제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주식 문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안 나오는 게 도와주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좋은 시험 문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0일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회비. 회비 나오면 요게 기억나셔야 돼요. 우리 회비, 그 다음에 재산세, 그 다음에 뭐요? 자동차세. 요거 나오면 뭐라 그랬죠? 세금과 뭐요? 공과. 여기 기억나셔야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세금과 공과 얼마요? 25만원. 그 다음 나머지는 뭘로 했대요? 기부했대요. 그래서 무슨 금이요? 기부금. 그 다음에 현금 얼마요? 75만원. 그 다음에 11월 28일 하기 전에 이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분계 잘 하시려면. 외화 나오면 외화 몇 가지 있다고요? 두 가지. 외환 차익하고 외환 차선. 그 다음에 외화 환산 이익하고 외환산 손실. 그래서 나는 분계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이거에 집중하시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맨날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분계를 잘 하려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별도로 써드리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기억 나냐 안 나냐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요게 기억나야 돼요. 외환 차익하고 뭐요? 외환 차선. 요게 기억나면은 맞출 확률이 올라가는 거고 얘가 기억나면은 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격증 땄냐 안 땄냐는 제가 봤을 때 그냥 기억력 싸움이에요. 누가 그날 가서 하나라도 더 기억났냐. 그래서 절대로 공부 안 한 사람은 오지도 않아요. 시험장 가시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20명이 앉는 강의실이야. 그러면 최소 두세 명은 안 와요. 네. 이 시험의 특징이 평균적으로 한 15,000명 정도 시험 보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전국에서 한 2,000명 전후는 안 나타나요. 시험장에 아예. 진짜로. 그래서 어떤 강의실로 가시면 20명 만약에 앉는 데인데 10명 정도밖에 없는 강의실도 있어요. 시험 보러. 근데 평균적으로 한두 명 정도는 비어 있더라고요. 시험장 가보면. 아예 보러 안 와요. 그래서 전 맨날 그 생각 하는데 부잣집 아드님 따님이신가? 그리고 접수했으면 꼭 보세요. 다음에 시험을 볼 거면 이번에 떨어지든 붙든 그거는 다음 얘기. 당연히 붙으면 그게 가장 좋지만 접수했으면 무조건 보세요. 왜냐면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시험장의 그 느낌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다음에 시험 볼 때 차이 있어요. 한 번이라도 보면 그 다음에 시험장 갔을 때 조금 안정이 돼요. 왜냐면 이 시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니까. 근데 나는 처음 가. 그럼 처음 가면 무조건 떨려요. 그래갖고 간혹 가다 연락 올 때도 있어요. 면접 보러 간다고. 그러면 저는 그래요. 거기 별로여도 되도록이면 면접 가서 보시라고. 왜냐면 면접도 경험이 중요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많은 경험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처음 가면 떨려요, 안 떨려요? 떨려요. 말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면접 보러 가면. 진짜로. 그래서 요렇게 나오면 꼭 요렇게 푸세요. 일단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죠. 그 다음에 8월 1일은 2만 달러 곱하기 얼마예요? 1,100원. 그러면 2,200. 그 다음에 11월 며칠이요? 28일. 2만 달러 곱하기 1,000 얼마예요? 70원. 그러면 2,140만 원 나오나요? 그래서 결론은 얼마 들 받았어요? 60만 원. 그래서 차변의 보통 예금이 왜 또 영어로 나오냐? 보통 예금이 얼마예요? 2,140. 대변의 원래 외상대금은 얼마였어요? 2,200. 어디요? 에이스. 그 다음에 차변의 외환차 손. 얼마 손해봤어요? 60.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12월 2일. 본사 영업부 직원 김부장 씨가 출장에서 돌아왔고 회사에서 지급한 출장비 50만 원에 대해서 실제로 쓴 건 47만 5천 원인데요.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마지막에 거래처 입력. 그리고 요거는 요게 기억나시면 맞출 확률이 올라갑니다. 출장비는 가지 급금. 갔다 오면요. 여비 교통. 그래서 가서 이분 얼마 쓰셨어요? 네, 47만 5천 원. 갈 때는 얼마 들고 가셨죠? 50만 원 들고 갔죠. 누가 들고 갔어요? 김 부장님. 그 다음에 얼마 남겨왔어요? 2만 5천 원. 그 다음에 12월 8일.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잔액은 조회할 것. 그래서 보시면 조회하라고 나오면 제가 어저께 어디 가시라 그랬죠? 합계 잔액 시산표. 몇 월 며칠이요? 12월 8일. 못 찾겠으면 컨트롤 F.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얼마 있어요? 25만 원 있죠. 요거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답 먼저 적어드리고 설명드릴게요. 보통 예금으로 1200.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은 원래 얼마였대요? 1325만원.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이익 아까 얼마 있었었죠? 25만원.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100만원. 일단 적으세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십시오. 아까 제가 이거 한번 적어드렸을 거예요. 자본은 무슨 처리한다? 상계 처리한다. 이게 상계 처리예요. 1325만원짜리를 1200 받았죠. 그러면 손실 얼마죠? 125만원이죠. 근데 기존에 이익 났었던 게 얼마 있다고요? 25만원. 그래서 결론은 손실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만원. 요걸 무슨 처리라 그래요? 상계 처리. 그래서 서로 계산한다. 상자가 서로 상자예요. 그래서 서로 계산한다 그래서 요걸 무슨 처리라 그래요? 상계 처리라고 합니다.
이거는 전산세무 2급에 많이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회계 1급에 안 나오진 않는데 아주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계 나오면 2번하고 6번 빼고는 다 맞출 수 있으셔야 돼요. 왜냐면 2번, 6번은 시험에 나왔을 때 이건 별도로 준비를 진짜 열심히 하지 않는 이상은 2번, 6번은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2번 앞으로 없어요. 6번도 거의 없어요. 앞으로 많이 풀어야 2번, 6번 한두 번 정도? 그러면 한두 번 본 거는 기억날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그래서 저 두 개는 맞추면 좋은데 틀려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합격하고 싶으시면 틀리면 안 되는 거는 다 맞춰야 돼요. 그리고 틀려도 되는 거는 틀리든지 맞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쉬운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에서 한두 개 틀려버리면 합격하는 데 영향이 큽니다. 그 다음에 문제 3번은 메인 매출 전표죠. 8월 며칠이요? 17일. 보시면 천마의 제품을 팔았어요. 매출의 과세 천마요. 제품 팔았다. 제품 매출 얼마치 파셨어요? 9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90. 그 다음에 8월 2일 날 받은 계약금이 있죠. 먼저 받았다. 선수금.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 중 50만, 50%는 동사 발행. 동사는 우리 회사예요? 거래처예요? 거래처예요. 어저께 남이 발행한 수표 뭐라 그랬죠? 현금이라 그랬죠. 445만원. 그 다음에, 어디 갔냐? 나머지는 몇 달 후에 받기로 했어요? 2달 후. 외상 매출금 445만원. 그 다음에 8월 20일은요, 뭐 요거는 별거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1번은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금액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8월 20일은 매입의 과세고요. 거래처는 한국테크, 전자는 뭐 사셨다고요? 원재료 2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요? 20. 대금 중 150만원은 어음 발행해서 줬대요. 주는 어음, 지급어음 150. 나머지는 뭘로 드렸대요? 자기합수표. 남이 발행한 수표 뭐라고요? 현금 얼마요? 70. 그 다음에 9월 3일 비사업자인 개인 최지유에게 뭘로 하냐면은 전자세금 계산서로 팔았답니다. 매출의 과세. 그 다음에 최지유 전자는 제품 팔았죠. 무슨 매출이요? 제품 매출. 상품 팔면요? 상품 매출. 그래서 항상 지문 잘 보셔야 돼요. 30만원. 그 다음에 세금은 10%니까 얼마라고요? 3만원. 그 다음에 뭘로 팔았다고요? 현금. 얼마 받았어요? 33만원. 10월 1일은 하시기 전에 우리 영세는 4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요? 4가지. 영세일 세금계산서, 내국신용장, 로컬, LC, 구매 확인서. 그래서 얘는 샀으니까 매입에 뭐요? 영세. 그 다음에 봄날 전자는 차변의 원재료 얼마치 사셨어요? 3천. 그리고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우리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배서. 배서 나오면 무슨 어음이요? 받으럼. 얼마요? 1,300. 봄날이에요? 운천이에요? 운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음 줬죠? 줬다. 무슨 어음? 지급어음. 얼마요? 1,700. 그 다음에 어저께 집에 가셔서 복습하신 분은 오늘 이거 맞췄을 확률이 좀 있어요. 10월 며칠이요? 9일. 책 샀죠? 네, 책은 과세라 그랬어요? 면세라 그랬어요? 면세예요. 그리고 거기 영수증에 보시면은 부가세라는 문구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얘는 매입에 뭐요? 현면. 카드가 나오면 카면.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세금 계산서 나오면 무조건 과세 아니면 뭐예요? 불공이에요. 맞죠? 영세 종류는 영세 종류 잘 외우시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면 뭐라고요? 건별. 그 다음에 신용카드 나오면 카과 아니면 뭐예요? 카면. 현금 영수증 나오면은요? 현과 아니면 현면. 계산서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면세. 이 틀에서 벗어나는 거는 없어요. 수출이나 뭐 수익 같은 거 있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이거 중요하다고 몇 번을 썼어요. 증빙. 몇 가지요? 네 가지.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무슨 영수증? 현금 영수증. 제가 반복적으로 쓰는 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반복적으로 쓴다는 얘기는 시험에 잘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10월 9일은 책 때문에 면세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아셔야 돼요. 책이니까 면세야. 꽃도 면세예요. 아니면은 거기 영수증 봤더니 부가세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면세야. 둘 중에 하나는 볼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교보, 문고. 책, 우리 뭐죠? 네, 도서 뭐요? 인쇄비. 얼마요? 30. 뭘로 드렸어요? 예, 거기 보면은 아무 말 없는데 현금 영수증이니까 뭘로 줬을 거예요? 현금 줬겠죠. 얼마요? 30. 그래서 어저께는 카면인가 있었죠? 그 카면 낸 이유가 얘 때문에 낸 거예요. 예. 그래서 시험장 가셔서 할 거 없으면은 최근 거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최근 거에서 한두 개 정도 비슷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많이 내진 않아요. 많이 나와야 두세 개예요. 일반적으로 하나나 안 내는 경우 그게 더 많긴 합니다. 그 다음에 10월 며칠이요? 20일.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마이너스. 뭐요? 마이너스. 그러면 550만 원에 몇 프로요? 2%. 몇 프로라고요? 2%. 거기 써 있어요. 2%라고. 그러면 550만 원에 2% 하시면 얼마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11만 원. 그래서 매출의 과세, 경원, 역. 제품 팔았죠. 그래서 무슨 매출이요? 제품 매출인데 금액에다가 뭐 쓰시래요? 마이너스 11만 원 아니에요. 얼마예요? 10만 원. 왜냐면 저건 부가세 뭐예요? 포함이에요. 그 다음에 대변에 부가세 뭐요? 예수금 마이너스 얼마요? 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 외상 뭐요? 매출금. 외상 매출금은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11만원. 요건 입력도 보여드릴게요. 일단 적으시고요. 네. 매출 할인 거의 안 써요. 왜 안 쓰냐면 매출 할인을 쓰셔도 되는데 그거는 매출 할인 쓰면 맞다라고 해줄 수도 있고 틀리다라고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틀려요. 왜냐면 거기 마지막 줄에 보시면 제품 매출 계정에서 직접 뭐 하래요? 차감하래요. 이 문구가 없으면 매출 할인도 맞게 봐줄 수도 있어요. 근데 반반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나오면 그냥 요걸로 처리하세요. 근데 왜 이걸로 처리하냐면 입력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입력 빨리 할 수 있거든요. 10월 며칠이에요? 20일. 그 다음에 매출의 과세. 제품. 100만 원에, 아니 100만 원이래네. 10만 원에 얼마요? 만원. 그 다음에 경원. 마이너스 10이죠. 마이너스 10만 원에 마이너스 만원. 전자는 뭐요? 여. 그리고 분계해 보시면 왜 이래? 여기 밑에 보시면 2번에 외상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외상. 외상 누르면 분계가 다 되거든요. 이 밑에 만질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매출 할인을 잘 안 써요. 왜냐면 매출 할인을 쓰나 제품 매출에서 직접 빼나 결과값은 어때요? 똑같아요. 그러면 좀 더 편한 걸로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 왜 어떤 거요?
아니요, 마이너스일 때는 매출 할인 안 써요. 실무에서도. 괜찮아요. 편하게 얘기하세요. 그건 일반 전표일 때. 네. 그건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에서 매출 할인으로 나온 적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신 그거는 일반 전표일 때. 조기, 예. 네. 빠르게 매수, 조기 매수. 네. 그건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에서는 나온 적 없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지문에 할인으로 처리하시오라는 말 없으면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일 때는 그냥 제품 매출로 쓰세요. 조금이라도 이상하시거나 그러면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부분적으로 설명 더 추가적으로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는 제품 매출로 써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직접 차감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거 왜 줬냐면은 매출 할인 답으로 안 만들어 주겠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여기에 아예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건 꼭 지켜주셔야 돼요. 시험 보든 연습이든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 다 읽고 하셔야 돼요. 저는 바쁘다 보니까 건너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간혹가다 틀릴 때가 있는데 저도 시험장 가면 두 개는 안 해요. 뭐는 안 하냐면 계산할 때 암산 안 해요. 무조건 계산기로 두드려요. 왜냐면 여기에서야 틀리면 여러분들이 틀렸어요. 아니면 제가 하다가 틀렸네 찾을 확률이 있는데 시험장 가면 못 찾아요. 정신없다 보니까 시험장은 내가 뭐 하고 있는지 기억도 안 나는 분도 있어요. 시험은 보고 왔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안 하는 게 문제 대충 안 읽어요. 저도 시험장만 가면. 왜 그러냐면 문제 잘못 읽으면은 틀리잖아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에도 그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렇게 나오면 6개 다 맞아야 됩니다. 시험장 가셔서. 요 정도면은 아주 복잡한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일반 전표에서 4개 맞고 여기에서 몇 개 맞아야 돼요? 6개 맞아야 돼요.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면. 그 다음에 문제 4번. 문제 4번은 무슨 문제예요? 수정 문제죠. 그래서 제조부서에서 공장 건물의 유리창 교체 작업을 한 후 40만 원을 다본다의 자기합수표로 지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본 작업은 수익적 지출인데 자본적 지출로 했대요. 이 문제는 이거 아냐 모르느냐 물어본 거예요. 우리 자본적 지출 무슨 처리? 자산 처리. 수익적 지출은요? 비용 처리. 뭐 아니면 뭐요? 수선비 아니면 차량 유지비. 자동차만 차량 유지비예요. 그러면 지금은 뭘로 바꿔주셔야 돼요? 수선비. 그래서 요렇게만 고쳐주시면 됩니다. 여기 8월 며칠로 가세요? 10일. 갔더니 요 밑에 건물로 되어 있어요. 뭘로 되어 있어요? 건물. 요걸 뭘로 고쳐요? 수선비로. 몇 번대? 500번대. 왜요? 거기 써 있잖아요. 지문에. 뭐라고요? 공장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고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요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무슨 처리하고 수익적 지출은 무슨 처리하느냐. 그것만 알면 맞출 수 있잖아요. 이 정도는. 저 어려운 거 맞추라고 안 해요. 왜냐면 어려운 건 어차피 틀리라고 주는 건데 그건 맞출 확률도 적고 맞아도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공부를 많이 했거나 찍었거나. 근데 이런 거는 조금만 연습하면 맞출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12월 30일 현재 선적이 완료되어 운송 중인 원재료 2천만 원이 있으며 이에 대한 전표 처리가 뭐 되었대요? 누락되었대요. 그 다음에 당 원재료의 수익 계약은 아마존과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이것도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선적지 무슨 조건이요? 인도 조건. 선적지 인도 조건의 뜻이 뭐죠? 네, 선적하면은 우리 회사 거다. 맞죠? 네. 그럼 지금 선적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맞죠? 선적이 완료되었다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샀죠? 원재료 샀죠. 그래서 차변의 원재료 얼마예요? 2천만 원. 그 다음에 돈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외상, 매입금 얼마요? 2천만 원. 어디요? 아마존. 그리고 이것도 맞게 해줬어요. 아직 도착 안 했다 그래서 어저께인가 그저께 요 문구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것도 맞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답은 두 개예요. 원재료도 맞고 미착품도 맞아요.
그래서 입력은 일반 전표 가서 하는 겁니다. 일반 전표 몇 월 며칠이요? 12월 30일 가셔서 요렇게 위에 있어도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밑에다가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뭐요? 원재료 얼마였어요? 2,000. 그 다음에 대변의 외상 매입금. 이제 뭔가가 이상한 느낌이. 그 다음에 맞아. 되셨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건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적요는 저희 시험은 그것만 확인해요. 타계정 대체만. 나머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채점 대상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임상실험 해봤어요. 제가 시험 볼 때 적요 다 넣어봤거든요. 근데 넣나 안 넣나 똑같더라고요. 채점 되는 거. 그래서 저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결산. 좀 이따 결산 연습할 겁니다. 수동 결산만. 1번 수동, 2번 수동, 3번 뭐요? 수동. 안 좋은 시험이에요. 결산은. 왜냐면 자동이 많이 나와야 합격할 확률이 어때요? 올라갑니다. 근데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전 여러분들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아침엔가 어제 저녁에 뉴스 보니까 저거 나오더라고요. 변호사 협회에서 로스쿨 인원 줄이자고. 왜냐면 변호사들이 많으니까 먹고 살기 뭐가 돼요? 힘들대요. 근데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자격증 따잖아요. 그러면 미안한 얘기지만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면 전산회계 시험이 어려워졌으면 좋겠어. 그렇게 됩니다. 내가 따고 나면.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으면 내가 취업하기가 어쨌든 불리해지잖아요. 변호사들도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1번은 어저께 푼 거예요. 장기차입금하고 1년에다가 밑줄 치세요. 1년 미만. 그러면 뭐가 기억나야 돼요? 유동성 장기부채죠. 그래서 차변에 장기차입금, 국일은행, 대변에 뭐야? 유동성 장기부채 2,500. 국일. 그래서 제가 복습하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 또 나와요. 그 다음에 2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비용. 제가 모르겠으면 이거 하라 그랬잖아요. 증가시키라고요? 감소시키라고요? 감소. 자산부채 자본으로 나오면 언제 거 쓰라고요? 올해 거. 수익비용은요? 내년 거. 그럼 거기 보시면 비용 처리했다 그랬잖아요. 비용의 감소 어느 변이에요? 대변이에요. 그래서 뭐요? 임차료. 그 다음에 내년 거까지 줬잖아요. 내년 거 먼저 뭐 했죠? 줬죠. 먼저 줬다. 무슨 비용? 성급 비용. 그 다음에 이제 금액 계산해야죠. 1800 곱하기 1년은 몇 달이에요? 12달. 그 다음에 9월 달부터죠? 9, 10, 11, 12. 몇 개월이요? 4개월. 그러면 1800 나누기 12 곱하기 4 하면 600만원 나와요. 600은 올해 거예요. 언제 거라고요? 올해 거. 그러면 1200은요? 내년 거예요. 그러면 비용 처리했으니까 내년 거 써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얼마예요? 1200. 그 다음에 이제 이해해서 푸시는 분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우리가 줬는데 내년 거까지 줬잖아요. 그래서 내년 거 먼저 줬다. 무슨 비용이라고요? 성급 비용. 그래서 성급 비용의 뜻이 내년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 게 얼마예요? 1200. 그 다음에 임차료는 비용이잖아요. 우리 비용은 올해 것만 처리돼야 돼요. 그러면 거기 지문에 보시면 처음에 1800 처리했어요. 얼마 처리했어요? 1800.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임차료는 600만 필요하잖아요. 올해 게 얼마니까? 600이니까. 그러면 1800이 600이 되려면 얼마를 줄여야 되죠? 1200 줄여야 되죠. 그래서 1200만 원큼 뭐 했어요? 줄였어요. 라고 이해를 하시든가, 나는 머리 아파 죽겠어. 그러면 이거라도 꼭 연습하세요. 그러면 맞출 확률은 반반이 되잖아요. 3번에 별표 3개 이렇게 나오면은 현금 과부정 문제 중에는 최악입니다. 진짜 안 좋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로 들어오세요. 학계잔액 시산표. 그다음에 12월 며칠이요? 31일 갔더니 현금과 부족이 있기는 있죠. 예, 근데 어느 변에 있냐면 대변에 있어요. 어느 변에 있어요? 대변. 무조건 뭐 시키라고요?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대변에 있는 거 어느 변으로 넘겨요? 차변으로 넘겨요. 그래서 차변에 현금, 과부족. 그 다음에 현금 과부족 나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자비익 아니면 뭐요? 잡손실. 그래서 지금 대변이 비죠. 어느 변이 비어요? 대변. 대변이 빌 때는 자비익이에요. 차변이 비면은요? 잡손실이에요. 그래서 현금 과부족 여기 보시면 얼마예요? 37만원. 자비익도 얼마요? 37만원. 그 다음에 제가 3번은 맞았나 틀렸나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2월 31일 가서 얘만 넣으세요. 틀리신 분은. 딴 거는 그대 확인이 안 되는데 얘는 확인이 돼요. 맞았나 틀렸나 어느 정도. 그래서 몇 월 며칠이요? 12월 31일 가서 차변에 현금 과부족 얼마라고요? 37. 대변에 뭐요? 자비. 얘는 확인이 돼요. 맞았나 틀렸나. 다른 애들은 확인이 안 되는데. 그래서 앞에 보십시오.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다시 합잔을 들어가는 거예요. 어딜 다시 가시라고요? 학계잔액 시산표. 몇 월 며칠이요? 12월 31일 갔을 때 여기 보세요. 여기 현금과 부족 있죠? 잔액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차대변 위치는 맞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건 현금과 부족 유추하는 거예요. 100% 맞았다는 아닌데 일단 차대변의 위치는 맞은 거예요. 그래서 12월 31일 가서 분계를 입력하신 다음에 요 현금과 부족 왔을 때 잔액이 없으면 현금과 부족에 뭐는 맞는 거라고요? 위치는 맞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100%라고 설명을 못 드리냐면 이걸 거꾸로 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아니면 요건 외우셔도 돼요. 대변이 비면 뭐야? 자비. 차변이 비면요? 잡손실. 이렇게 해서 외우셔도 돼요. 왜냐면 얘네 둘은 고정이거든요. 자비익은 무조건 대변, 잡손실은 어느 변이요? 차변. 그래서 얘 위치만 맞추시면은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이따가 푸는 결산은 이해하는 방법으로는 설명 안 드릴 거예요. 무조건 찍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 일단 답을 맞춰야 공부가 재밌어지거든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문제 열심히 공부해갖고 열심히 풀었는데 30점 나왔어. 그러면 하기 싫어요. 열심히 해갖고 열심히 풀었더니 80점 나왔어. 그러면 하고 싶어져요. 예전에 제 친구도 있었어요. 비 안 오면 학교 안 오고 눈 오면 학교 안 오고 그 전날 술 먹으면 학교 안 오던 친구 놈이 하나 있었거든요. 대학 때. 근데 갑자기 군대 갔다 오더니 공부를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가르쳐 줬더니 반반이 맞추니까 재밌다고 지 혼자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지긴 했는데 나중에 제가 알기로 세무사 시험도 한 번인가 두 번 본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공부라는 게 참 그래요. 자기가 해서 동그라미가 많아지면 재밌어지고요. 열심히 했는데 나는 X만 계속 나와.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1번은 부가세 신고서, 2번은 현금 나왔죠. 현금만 나오면 여기로 가세요. 현금 뭐요? 출납장. 그 다음에 3번은 현재 나왔죠. 재무 상태표. 그래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부가가치세 어디요? 신고서. 1기 예정이죠. 1월 1일에서 몇 월 며칠이요? 3월 31일.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물어봤죠? 여기 16번에 있어요. 몇 번에 있어요? 16번. 세액 물어봤으니까 얼마예요? 80. 그
다음에 두 번째 현금 어디요? 출납장 여기 있어요. 여기 현금 출납장. 몇 월에서 몇 월이요? 1월에서 3월. 그래서 1월 1일에서 3월 31일. 그 다음에 물어본 게 입금이에요? 출금이에요? 출금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해요. 현금 출납장 오시면 월계로 하세요. 뭘로 하시라고요? 월계. 그래서 26 014 500. 그 다음에 2월달이 23 589 800. 그 다음에 3월달이 20 92 900. 그래서 26 014 500 23 589 800 20 92 900 하면 70527 200 나와요. 그럼 이제 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저도 아는데 꼭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가 뭔가 하면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월계로 보라 그러냐면 출금일 땐 상관없거든요. 입금이면은 이거 쓰면 무조건 틀려요. 왜냐면 입금은 여기 제일 위에 보시면 전기 2월이라고 있어요. 전기가 언제 거예요? 작년 거예요. 그래서 현금 출납장 나왔을 때는 누계로 하시는 것보다는 월계로 해서 좀 불편하지만 더하는 게 틀릴 확률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 얘기 자주 하세요. 이것저것 풀다 보면은 왜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풀어주세요. 저도 그 방법 알아요. 그게 더 편하다라는 것도 알고. 근데 그 방법으로 알려드리면 재수 없으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때는 덜 틀릴 확률이 높은 걸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외화 풀 때 저한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왜 이 방법으로 하냐고. 근데 덜 틀리는 확률이 높은 걸로 하는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보시면 여기 가셔서 몇 월이죠? 6월이죠. 그 다음에 무슨 자산이요? 당좌자산. 그러면은 어디 갔냐? 786 213 400인가요? 네, 여기에서 446 빵빵빵 빵빵빵. 786 213 400 빼기 446 빵빵빵 빵빵빵 빼시면 340 213 400. 그리고 계산은 항상 2번 이상 하세요. 왜냐면 간혹가다 그런 일이 있는데 계산기가 세팅이 걸려 있어서 숫자가 바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은 항상 2회 이상. 되겠습니까? 네. 이 정도면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어렵게 나온 거는 아까 그 일반 전표 2개 있었죠. 그거랑 결산이 좀 안 좋아요. 네. 결산 제일 좋은 건 자동 2개, 수동 하나예요. 왜냐면 자동은 어느 정도 잘 맞추니까.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11시 50분부터 결산할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제가 좀 전에 메일 보내놨어요. 메일에서 다운받아서 하시면 됩니다.